안녕하세요. 앞에 예쁜 꽃이 펴가지고요. 이 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 우리 보통 야생란을 춘란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좀 키우시고 일부는 전혀 또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앞에 있는 난초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죽백란이죠. 죽백란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중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한 7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중국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4종이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데, 자,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죽백란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죽백란에 대해서 멸종이 돼가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획이 뭐 한 50%, 그 다음에 산림 훼손이 뭐 3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제주도인데요.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난초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중국에서 90년대 우리 문호 개방하고, 중국 사람들이 돈이 되면 뭐라도 다 갖다 팔을 때 미리 눈 뜬 분들이요, 중국에서 이걸 대거 들여왔습니다. 엄청 많이 들여왔어요. 그때 좌측에 있는 거는 민자였고 우측에 있는 것은 무늬종이었습니다. 제가 무늬종만 한 50여 종 갖고 있었는데, 자, 재밌는 것은요, 이 죽백란이 난초과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추나 속이에요. 신비디움 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보추나 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잎이, 우리 잎을 보면은 보추나 우리 춘란하고 같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꽃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뿌리도 이거는 굉장히 억세고 굵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예, 분명히 지생란인 건 맞는데, 또 나무에서도 발견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에서도. 그러면은 반착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켜보면 여기 노출된 뿌리가 있죠, 쪽에. 여기 노출된 뿌리가 있는데, 춘란처럼 이 장마철 지나면은 저희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지생종이 확실한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시 단연생이죠. 단연생이고 잎이 상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주로 보이는 이 죽백란은 이제 녹화예요. 녹화, 연녹색 녹화, 녹화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잎에 들어온 난초는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약간 연한 자색을 띄어요. 연한 자색을 띄고 꽃대 하나에 3개에서 4개 정도 펴요. 지금 이쪽에가 3개가 폈고요. 이쪽에도 보면 3개, 3개 이렇게 폈어요. 예. 보통 이제 상태가 좋으면 이제 4개까지 핀다고 그래요. 이거는 저 삼각피기보다는 낙견피기에 가깝고, 봉심이 약간 벌어지기도 하고, 반합배도 나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설점이 특이하게, 우리 이제 춘란하고는 좀 다르죠. 주, 부판, 봉심 그 형태를 다 갖추고 있고, 꽃대 하나에 3개 정도, 많게는 4개. 물론 약하면 한두 개도 붙기도 해요. 이렇게 붙습니다. 재밌어요. 원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중국에서도요, 중국에서도 이거를 보호식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채취를 하면 그 불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있는 거 잘 키워라. 그런데 저는 무늬종만 한 50여 종 갖고 있었는데, 하나 이 앞에 요거 빼놓고 다 처분을 했거든요.
아까워 죽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뭐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있는 거라도 잘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병충해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잘 자랍니다. 입이 보면 이 모양이 피치명이죠. 굉장히 가죽질입니다. 단단하고 두꺼워요. 예, 이 끝이 뾰족하고 긴 엿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번식하는 방법은 우리 춘남처럼 영양 번식이 잘 포기 나누기가 잘 됩니다. 예, 그렇게 번식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최근에 어느 분이 아마 그 효능 관련해서 이거를 올려놓은 걸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피부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난과 식물을 전부 다 그 효능이 있어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죽백란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양이 짙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물론 중국 문헌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효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특허를 내서 요 효능 관련해서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부염증 이런데 완화 효과가 있고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거를 밝혀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양리작용도 있고 또 원해성도 굉장히 높죠. 잎 상록이죠. 꽃 잘 피죠. 예, 단점이라면 향기가 저는 못 맡는데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좀 맡는다고도 또 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죽백란은 또 우리가 키워볼 수도 있고 또 예측을 해보건데 잘생긴 난초라면, 민자 말고요, 문희종 중에 잘생긴 거라면, 제가 문희종도 종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입이 땡굴한 것도 있었습니다. 꼭 심장 우리 모양 하트 모양처럼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짧고 동그란 것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까워요. 그 수시를 뗀 게. 자, 죽백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 색깔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뇌종이라는 건 잎에 여기 민자로 이 거치가 없는 게 있고요, 거치가 있는 게 있고, 그 우리가 연녹화, 녹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거에서 뇌종으로 분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긴 그 녹화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90년대 초에 분양을 받아서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주도 건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모를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받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중국에서 대거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많이 구입을 해서 키웠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분양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또 분양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건 딸랑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야생란 중에 멸종위기 멸종위기죠.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건 물론 우리 겁니다. 그건 우리 거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그와 유사종이죠. 중국에서 도입한 죽백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